안녕하세요. 안원이 채널의 사유켈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쌍자음과 이중 모음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오늘은 문의 남겨주신 댓글 중에 하나가 쌍자음과 이중 모음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은 쌍자음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쌍자음 한번 일단은 쭉 한번 써볼게요. 쌍기역, 그리고 쌍티귿, 혹은 리을기역, 리을히읗, 그리고 쌍비읍, 쌍시옷. 또 뭐가 있을까요? 비읍시옷, 니은, 지읒, 그 다음에 리을, 비읍, 그리고 니은, 히읗. 일단은 이 정도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두 가지의 자음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자음 중에 한 가지씩을 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개 한 개를 좀 다른 패턴, 다른 모양 가지고 써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일단은 모양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단어를 써보면서 여러분과 더 이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기역입니다. 그럼 이 쌍기역을 여러 가지 패턴으로 좀 써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길게, 하나는 짧게, 혹은 앞에가 짧거나 뒤에가 크거나, 그리고 길고 짧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쌍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앞에가 커졌으면 뒤에는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앞에를 작게 뒤에를 크게, 혹은 넓게 길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패턴을 써보세요. 리을도 리을기역, 리을을 작게 기역을 크게, 혹은 이런 식으로요. 특히 이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멋을 주기가 되게 좋은 글씨지만 이 쌍자음에서는 간략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리을, 히읗, 리을, 기역, 리을, 비읍 같은 경우에는 리을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강조를 주기가 조금은 구성적으로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오히려 이 뒤에 나오는 기역이나 비읍이나 뭐 이런 히읗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강조를 줄 수는 있지만 리을 같은 경우에 간결하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글씨가 더 예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팁입니다. 그럼 리을 히읗도 한번 써보죠. 리을은 간결하게, 이 히읗에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리을을 써주시고 또 히읗도 다양한 모양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쌍비읍도 쌍기역과 쌍디귿과 마찬가지로 비읍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또 이렇게 작고 크게, 혹은 크게 쓰고 작게 쓰고, 이렇게 크기와 두께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주시면 훨씬 더 글씨가 예뻐 보입니다. 시옷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글자가 두 개가 반복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작게, 하나는 크게, 혹은 앞에 게 커졌으면 뒤에 게 좀 작아지고, 획의 모양도 얇게 혹은 두껍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이 쓰면은 이 글씨가 재미가 없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두 개의 모양을 좀 달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읍시옷 같은 경우에도 비읍은 간결하게 써주시고 뒤에 있는 아이로 강조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게 좀 얇아졌으면 뒤에 건 더 크게, 혹은 시옷은 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 뒤로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오고 뒤에는 짧게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니은 지읒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니은의 모양과 지읒의 모양을 이렇게 획의 굵기 변화만 주셔도 달라 보입니다. 앞에 나오는 니은을 얇게 썼으면 뒤에 나오는 지읒을
길게 써주신다든지 혹은 끼워 맞추면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리을 비읍 리을 써주시고 비읍 그냥 같은 크기로 쓰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리을 썼으면 비읍을 강조해서 쓰셔도 괜찮겠죠. 두 개의 자음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각각의 자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조합하시면 훨씬 더 깨끗하고 예쁜 글씨가 되겠습니다. 길게 썼으면 이 위에다가 끼워 맞춰서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니은 히읗도 자유롭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쓰실 때에는 항상 유념하셔야 될 것은 강약과 굵기 조절입니다.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유념하시면 훨씬 더 이 이중 모음도 예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겠죠.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한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슨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캘리그라피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자유롭게 해보신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중모음 한번 해볼게요.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획이 좀 많습니다. 획이 많은 경우에는 굵기 변화, 길이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좀 변화를 많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해보죠. 우를 썼으면 두껍고 얇고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더 얇게 이런 식으로 두꺼운 게 있고 중간이 있고 더 얇게 이렇게 굵게 변화만 주셔도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또 기울기의 변화도 좋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고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겠죠. 지금 조금 보시면은요, 저는 이렇게 공간을 좀 줬습니다. 그죠? 이렇게 공간을 주는 이유는 획이 많아지면 그만큼 글씨가 복잡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답답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획이 많은 모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공간감을 조금 줘서 답답한 걸 좀 더 없애주는 그런 방식을 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때 이 모음을 다 붙여 쓰는 것보다는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간을 조금씩 주시면서 답답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방법이겠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중간 긁기, 두꺼운 거, 그리고 얇은 거 이런 식으로 두께 조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중모음 쓰실 때 왜 나는 글씨가 이쁘지 않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는 굵기 때문입니다. 굵기를 똑같이 하면요. 이렇게 굵기를 다 똑같이 하면 어떠세요? 굉장히 뭔가 답답해 보이고 뭔가 좀 어설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굵기 변화를 주시면 조금 달라 보이잖아요. 이렇게 굵기 변화에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문장의 어감에 따라서는 이 획의 길이를 좀 조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단어로 쓸 때는요, 단어의 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긴 획들도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단어 가지고 쌍자음과 이중모음들 쓰는 방법들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그럼 쌍자음부터 한번 해보죠.
이렇게 저는 세 가지의 단어를 써봤습니다. 보시면은요,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써진 걸 좀 볼 수 있으시지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쌍디귿을 비슷한 크기와 그런 모양으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역을 좀 달리 써봤고요. 여기는 옆이 좀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자를 좀 위로 높게 써서 정체적으로 봤을 땐 밸런스가 맞게끔, 그리고 요 아래도 비슷한 크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쌍디귿이 하나 크고 하나 작지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비었습니다. 이 공간에 비읍을 좀 기울여서 넣고 기울어진 만큼 이 기역으로 쌍기역을 가지고 여기에 강조를 한번 쳐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한 글자 써보시면서 또 그 다음 글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는 게 더 덩어리처럼 보이고 또 밸런스가 맞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특이하게 쓸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요, 무슨 작품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는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평소에 쓰지 않았던 뭐 이런 획들도 한번 써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거 써보죠. 이렇게 넓다라는 말도 한번 써봤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써봤는데요. 첫 번째 넓다는 이 넓다라는 말을 강조해주면서 리을 비읍을 비슷한 크기로 써줬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좀 같은 두께이기 때문에 비읍 하나만 좀 약하게, 좀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약하게 넣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넓다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이게 넓고 옆으로 퍼진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리을 비읍은 약하게, 그리고 다음에 오는 단어와 좀 밸런스를 맞춰서 아주 좀 길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길게, 하나는 두껍고 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특히 쌍자음 같은 경우에 받침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침으로 올 경우에는요, 너무 크게 강조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굵기와 크기 조절만 살짝 해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써봤는데요. 보시면은요, 어떠세요? 요것 같은 경우에도 앞이 조금 커져서 밸런스 맞춰주기 위해서 리을을 조금 빼줬고요. 나머지 기역은 약하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비읍이 커졌기 때문에 리을 줄여주면서 기역을 조금 더 길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을을 크게 써줬기 때문에 기역을 살짝만. 이런 식으로 앞과 뒤의 크기를 조금씩 달리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써봤습니다. 니은 히읗인데요. 이 쌍자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른 단어 합쳐지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치읓이 좀 커졌기 때문에 나머지 쌍자음을 좀 작게 써줬고요. 두 번째는 치읓을 좀 작게 만들어주고 니은에 강조를 주고 히읗은 약하게.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찬자에 조금 더 강조를 줬기 때문에 히읗에 조금 이런 식으로 강조를 약간씩만 이렇게 달라져도 글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안 따라하는 말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계 변화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비읍, 쌍비읍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크기라든지 두께 같은 거 조정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쌍자음을 같은 두께와 같은 크기로 써주셨다 그러면 모음에서 변화를 주시면 여러분들도 또 다양하게 한번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써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음의 획을 달리 써보면서 이 자음도 더 공간감 있게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쌍자음과 이중 모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에서부터 쭉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한 가지였지요. 다양하게, 그리고 재미있는 표현들, 회계 변화, 그리고 기울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써보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특히 만약에 쌍자음을 똑같은 크기로 써줬다, 똑같은 두께로 써줬다 했을 때에는 모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양하게 또 표현해 보시면 또 다른 필체가 완성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쌍시옷 같은 경우에는 앞에 시옷과 뒤에 시옷의 기울기를 좀 이렇게 달리해 보시면 또 재미있는 표현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리을, 비읍, 리을, 시옷 이런 식으로 뭔가 앞에 리을이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에는 리을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뒤에 오는 자음들을 조금 더 강조해 주는 게 밸런스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가 더 쉽겠습니다. 문의를 주신 구독자분께는 충분한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들 연습하시다가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렇게 꿀팁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